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왕남모가 낡은 컨테이너 옆에서 안전화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물었어요. 대풍아, 발끝이 좀 뻣뻣한데? 이거 신고 하루 종일 일하면 피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강태풍은 한쪽 신발을 벗어들고 바닥을 툭 치며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신어보는 거야. 소비자한테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고 뛰어봐야지. 이번 테스트는 제품 보안이 아니라 판매 전략이야. 그냥 말로 좋다 하면 누가 믿겠어? 우리가 직접 신고, 직접 보여줘야 해. 요즘 세상은 말보다 진심이 통하잖아. 오미선이 장부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신뢰를 파는 거네요. 하긴 광고비 쓸 돈도 없고 대신 우리가 몸으로 뛰는 거죠? 그렇지, 전단 한 장 찍을 돈도 아까운 판국에 사람 만나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지. 이거 진짜 안전한 신발이에요. 직접 신어봤습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남모가 피식 웃었어요. 야, 그럼 나도 모델 되는 거냐? 치킨집 사장 겸 현장 체험단 왕남모 괜찮은데? 좋지, 사장님이 직접 신는다는데 누가 못 믿겠어. 현실감 넘치잖아. 태풍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셋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웃음도 잠시뿐, 오미선은 현실을 냉정하게 짚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홍보해서 납품처가 생길까요? 요즘 회사들 안전화 같은 건 입찰 경쟁이고 이름 모르면 말도 못 꺼내요. 그럼 이름을 알리면 되죠. 돈 대신 발로 뛰어서 한 명이라도 신어보고 좋다고 하면 그게 전단지 100장보다 나을 거예요. 태풍은 신발끈을 꽉 묶으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전을 증명해서 판매하는 것.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진짜로 공사 현장을 돌았어요. 태풍은 안전화를 신고 트럭짐을 내리고 오미선은 작업 반장들에게 제품 설명서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거 실제 현장에서 신어봤는데 완전 튼튼해요. 이렇게 못도 많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미끄럽지도 않고 오래 신어도 발 피로도 덜해요. 한 번만 신어보세요.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에 몇몇 노동자들이 신발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왕남모는 그 옆에서 일꾼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거요, 제 친구가 부산 가서 어렵게 찾아온 신발이에요. 싸구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튼튼해요. 하루만 신어봐도 달라요. 그의 투박한 말투가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야, 치킨집 사장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뭐가 있나 보네. 그날 이후 몇몇 현장 인부들이 직접 신어보겠다며 주문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셋은 태풍 상사 창고에서 낡은 전등불 아래 모였습니다. 태풍이 말했어요. 남모야, 너는 친구로 도와주는 거고 미선 씨는 공동 대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셋 다 같은 팀이야. 이 브랜드 우리가 살려야 해요. 야, 나도 알지. 요즘 닭 튀기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내가 더 힘이 난다. 남모가 진심 섞인 농담을 던지자 오미선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셋 참 희한한 조합이네요. 치킨집 사장, 회계 담당, 그리고 망한 회사 사장.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회사죠. 태풍의 말에 셋의 눈빛이 맞닿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현장 홍보는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사장 직접 신발 신고 다니던데 진짜 튼튼한 것 같더라. 응, 직접 보니 믿을만 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며칠 뒤 태풍 상사로 첫 주문 전화가 걸려왔어요. 직원용으로 300켤레를 계약하고 싶어요. 몇 켤레만 샘플로 우선 보내주시오. 직접 써보고 결정하겠소. 그 목소리에 세 사람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첫 납품이에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태풍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직감은 늘 그랬듯
좋은 일 뒤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미선이 눈빛을 반짝이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부산항 쪽 하청업체예요. 이름은 동남플랜트. 납품 수량은 300켤레, 단가도 나쁘지 않아요. 계약서 초안 준비할게요. 좋아요. 내일 바로 박윤철 사장님한테 공장 출고 일정 확인하죠. 태풍이 미소를 지었지만 미선은 그 웃음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전화기를 붙잡고 부산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박윤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이상하네. 어제까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미선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공장 쪽에 직접 가보죠. 납품일이 코앞이에요. 혹시 차질이라도 생기면. 그래요. 바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셋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왕남모가 말했다. 야, 이번엔 진짜 좋은 기운이 오는데? 첫 납품이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 치킨집도 내 신발 신은 손님들 오면 더 잘 될지도 몰라. 태풍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창밖을 향해 굳어 있었어요. 좋은 기운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남모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부산역에 내리자 비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박윤철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공장문 앞에 웬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게차 대신 검은 세단들, 그리고 문 옆에 서 있는 거친 인상의 남자들. 사장님, 오미선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박윤철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그의 앞엔 사채업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돈은 어디 있나, 박 사장. 우리 이자 날짜가 언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한 남자가 책상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태풍은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사업장입니다. 누구야, 너? 태풍 상사 강태풍입니다. 이 공장하고 납품 계약 중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납품? 웃기고 있네. 이 양반은 우리한테 갚을 돈도 못 갚는 놈이야. 내 계약이 무슨 상관인데? 남모가 옆에서 나섰어요. 아이고 형님, 말 좀 곱게 하시죠. 우리가 경찰 부르면 어쩌시려고요? 경찰?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이? 이 IMF 시절에 누가 누굴 도와줘? 다 각자 살기 바쁘지. 공기 속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미선은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꼭 쥐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일단 나가요. 여기선 말이 안 통해요. 아니요, 미선 씨.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요. 그때 박윤철이 낮게 속삭였어요. 표바코 쪽이에요. 그 사람 아들, 표현준이 투자 제안을 거절했더니 바로 이 사채들이 들이닥쳤어요. 태풍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바코.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오미선도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또 그 사람이군요. 잠시 후 사채업자들이 공장을 빠져나가자 태풍은 바닥에 앉은 박윤철을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아요. 근데 신발이요. 다 빼앗겼어요. 창고 열쇠까지 가져갔어요. 뭐라고요? 그럼 납품분은요? 그것까지요,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도. 그만하세요. 사장님 탓 아니에요. 이건 표바코 쪽의 계략이에요. 그날 밤 부산의 바람은 거칠게 불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창고 앞에서 담배를 물지도 못한 채 손만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어요.
오미선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겼다고 믿게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금도 막혔고 원단도 이 신발도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태풍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남은 게 하나 있죠. 우리가요. 태풍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오미선은 그가 어딜 가는지도 묻지 못한 채 단단히 담은 그의 입술과 굳은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왕남모가 그녀 곁에서 한숨을 쉬었죠. 저놈 또 혼자 다 짊어질 셈이네. 이 와중에도 저 성격이 문제라니까. 오미선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강태풍은 언제나 그래왔다는 걸. 지는 걸 모르는 남자였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버림받아도 다시 웃던 사람. 그런데 지금의 표정엔 그때와는 다른 깊은 상처 같은 게 보였어요. 부산에서 밤기차로 돌아온 그날 새벽 태풍은 회사 창고 옆 구석, 낡은 난로 옆에 앉은 어머니 정정미를 마주했어요. 그녀는 알루미늄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또 부산 다녀온 거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 밑에 그늘 봐.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잖아. 정정민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아들에게 건넸어요. 태풍아, 내 아버지도 사업할 때 그런 말 했었어. 사업은 사람 믿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항상 옳진 않더라. 세상은 사람만으론 못 버텨. 태풍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사람 없이 버티는 건 더 어렵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보리차 김이 올라오며 그녀의 눈가를 희미하게 덮었죠.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지더라도 사람 잃지 마라. 그게 내 아버지가 끝까지 못 지킨 거야. 태풍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쥐었어요. 뜨거운 김이 손끝을 스쳤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풍 상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표바코의 계략으로 부산 거래가 무산된 이후 신용이 급격히 떨어졌고 은행 대출 심사도 모두 보류 상태였죠. 전화기에서는 연신 독촉음이 울려댔고 팩스기에서는 미수금 내역서가 줄줄이 쏟아졌어요. 왕남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태풍아, 이거 인천 물류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가 쓰던 창고 임대료도 밀렸대. 얼마나? 2달치. 이번 주 안에 못 내면 물건 다 내보낸대. 오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증금으로 버텨봐야 일주일이에요. 수출 계약도 미뤄졌고 외상 처리해둔 원단값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상태로는 한 달도 못 버텨요. 그 말에 태풍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때 왕남모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야, 그 박윤철 사장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그 사람 공장에 있던 원단 일부는 운송 중이었대. 화물차 한 대가 출발하고 나서 그 난리가 났다더라. 혹시 그 차 아직 회수 안 된 거 아닐까? 그게 사실이에요? 오미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기사 친구 하나가 부산에서 그 얘기를 흘렸어. 창고에서 안 받은 물량이 도로 위에 있다고. 태풍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그럼 가서 찾아야죠. 또 부산 가겠다고요? 오미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태풍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우린 수출입 업체잖아요. 물건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 물량만 찾으면 계약도 살릴 수 있어요. 표바코가 아무리 흔들어도 버틸 구석 하나는 있어야죠. 이틀 뒤
태풍은 왕남모와 함께 부산 외곽 화물차 단지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낡은 덤프트럭 사이로 태풍 상사 마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물차 한 대가 보였어요. 저거야. 남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운전석에는 험상궂은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태풍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박윤철 씨 화물 맞습니까? 왜 물어요? 그 물건, 계약 주체가 저희입니다. 태풍 상사. 기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한테 연락 안 왔어요. 사장이 연락 끊겨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거 처리 안 되면 나도 손해라서. 그럼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출고 번호 확인해 보세요. 우리 회사 코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남모가 차 밑에 기어 들어가 봉인 스티커를 확인하더니 외쳤어요. 맞아. 이거야. 태풍 상사 물량이야. 태풍은 바로 수첩을 꺼내 운송비를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사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조심해요. 표바코 쪽에서 이 물건 찾고 있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태풍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왕남모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표바코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밤은 이미 깊었지만 강태풍의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어요. 부산의 마지막 거래처를 지켜낸 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차 대신 새벽 화물 트럭을 불렀습니다. 남모가 운전대를 잡았고 태풍은 옆자리에 앉아 납품서와 송장을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죠. 야, 그거 이제 그만 좀 봐. 내 눈 빠지겠다. 남모가 운전대를 돌리며 투덜거렸어요. 실수하면 끝이야. 이번 납품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끈이야. 태풍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끈이라 요즘은 끈이 아니라 숨통이지. 그래도 참 너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접었을걸. 그게 문제야, 남모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태풍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버티는 이유, 돈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자 일터이자 한 세대의 인생이었던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태풍은 새벽까지 남은 납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커피를 타며 말했다. 이제야 겨우 한 곱이 넘겼네요. 부산 물량 처리도 끝났고 거래처도 안정됐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신용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죠. 그래도요, 전 오늘만큼은 좀 안심돼요. 다음 날 아침 오미선의 집 거실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어요. 정정민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서서 국을 휘저으며 말했죠. 미선 양, 이 국물은 아침에 밥 말아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우리 태풍이 어릴 때도 꼭 이렇게 끓여줬어요. 어머니 손맛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야, 미선 양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밥값은 해야지. 장정미의 말에 오미선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어머니. 저희 집도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북적거리니까 오히려 사람 사는 냄새 나서 좋아요. 태풍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정민은 늘 그렇듯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엔 고단함이 묻어 있었죠. 그는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이불꾸러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다. 회사가 망하고 어머니와 함께 직원의 집 한켠에서 잠드는 삶.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오미선은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신발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어제 납품처에서 피드백 온 거예요. 신발 좋다고 다음 물량 협의하자네요. 진짜요? 태풍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네. 이번엔 서울항 하역팀이에요. 박윤철 사장 건으로 이미지 타격 입었는데 우리 제품이 품질 좋다고 입소문 났대요. 정정미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된 거지, 태풍아. 내가 사람 잃지 않고 버텼더니 이렇게 길이 열리잖아. 그 말에 태풍은 잠시 멈춰섰어요. 엄마, 나 아직도 겁나요.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겁나야 돼. 겁 안 나면 그땐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태풍아, 넌 그걸 견디는 법을 알아. 그게 내 힘이지. 오미선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다들 무너질 때 사장님은 이상하게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그게 그냥 타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태풍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타고난 건 아니죠. 대신 내 옆에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시선이 오미선과 어머니에게 번갈아 닿았어요. 그 순간 정정미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 되는 일만 남았네. 엄마. 태풍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풍은 납품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죠. 그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의 어깨 너머로 오미선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강태풍 씨. 이번엔 우리 이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태풍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무너졌던 회사, 떠나간 직원들, 사라진 집. 그 모든 잔해 위에 다시 하나씩 세워가야 할 인생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오미선의 집.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그의 옆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가, 그의 뒤엔 고요하게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응원보다 든든했고, 그가 다시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버티고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강태풍과 태풍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결국 해낼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강태풍, 오미선,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어떻게 다시 길을 찾아가는지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